가끔은 그냥 믿고 싶은 거야. 엄마가 날 버릴 리 없다고 그날 밤 그 말은 진심이었을 거라고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엉뚱한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가장 아픈 순간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지갑 좀 보여줄래요? 처음엔 그냥 단속인 줄 알았어. 서울역 대합실에서 쪼그려 앉아있던 나한테 경찰이 말을 걸었을 땐 대충 얼버무리고 도망칠까 싶었지. 근데 지갑을 열고 그 속에 있던 사진 한 장을 본 순간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 이분 혹시 어머니세요? 그 경찰이 사진을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거든.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눈빛이었다가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 다음 순간 경찰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 서장님 예. 그 여자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앞에 그 딸이요 그 말 아직도 잊히질 않아. 그 여자가 맞다? 내 엄마를 말하는 거야? 그 경찰은 자세한 설명 없이 날 차에 태웠어. 그리고 도착한 곳은 을지로 한복판에 있는 낡은 파출소. 눈앞에 펼쳐진 형광등 빛이 너무 새하얘서 마치 현실이 아닌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어. 지금부터 말 잘 들어야 해요. 파출소에서 날 맞은 건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눈매 날카로운 경찰관 한 사람이었어. 그는 내 앞에 앉자마자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지. 너희 어머니 실종 신고가 들어와 있었어. 그것도 17년 전부터. 그런데 최근에야 누군가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거든. 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분은 이미 사망 처리된 사람이라는 거야. 뭐라고?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 엄마가 죽었다고? 근데 실종 신고는 또 뭐야?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는 저랑 있었어요. 같이 살았어요. 네가 몇 살 때까지? 8살까지. 그리고 어느 날 밤 엄마가 말했어요. 지우야, 잠깐만 여기 있어. 엄마 금방 올게. 그러고 나간 뒤로 다시 못 봤어요. 그게 마지막이었단 말이지. 고개를 끄덕였어. 그 밤을 난 너무 또렷이 기억하고 있거든. 엄마가 문을 닫기 직전에 날 돌아보며 웃었던 모습까지도. 지우야, 엄마는 꼭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아무데도 가지 말고 여기서 엄마 기다려야 해. 알았지? 그 말 그게 마지막이었어. 나는 경찰서 의자에 앉아서 입술을 깨물었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거든. 너희 어머니 사망신고는 너희 외삼촌이 했어. 교통사고였다고. 하지만 말이야, 최근에 너희 어머니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여러 건 들어왔어. 특히 병원 기록에서 결정적인 게 나왔지. 그때 그 경찰이 내 앞에 펼쳐놓은 서류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떤 여자 이름이 적혀 있었어. 오지윤. 42세. 정신질환 과거 병력 있음. 2019년 실종 후 3개월 만에 발견, 귀가 좋지. 사진은 놀랍게도 엄마였다. 그때부터야. 모든 게 뒤집히기 시작한 게. 나는 종이에 인쇄된 엄마 사진을 몇 번이고 들여다봤어. 아무리 봐도 맞았어. 눈꼬리, 인매, 심지어 왼쪽 눈 밑에 흐릿한 점까지 그건 내가 지갑 속에 넣고 다니던 사진의 엄마랑 완전히 똑같았어. 근데 왜 이름이 달라요? 오지윤이 아니라 오윤정인데요. 경찰관은 한숨을 쉬며 내게 병원 자료를 다시 넘겼어. 이건 2019년 대전 쪽 정신병원 입원 기록이야. 기록상 이름은 오지윤, 하지만 사진이 같고 지문도 같은 사람이라는 게 확인됐어. 그래서 실종 처리된 오윤정이랑 동일인으로 확정됐지.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 이름을 바꾸고 살았다는 거야? 왜? 그때 경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 혹시 내 엄마 평소에 누굴 무서워하거나 쫓기는 것 같은 모습 보인 적 있니? 잘 모르겠어요. 그땐 어렸으니까 그냥 가끔 창밖을 멍하게 바라보긴 했어요. 근데 그게 그런 거였을 줄은.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어. 우린 지금 너희 엄마가 어떤 사건의 피해자였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야. 그리고 네가 나타나면서 그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어.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 그토록 환하게 웃던, 백도 깎아주던 엄마가 정신병원에 있었고 이름을 바꾸고 살아야 했다는 게, 그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게. 혹시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 경찰관이 고개를 떨궜어.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게 최근까지는 있었어.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하지만 한 달 전부터 또다시 자취를 감췄어. 또다시 실종. 내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다. 어릴 때 사라진 것도 지금도 도대체 왜? 그런데 지우야. 경찰이 다시 날 봤어. 그 눈빛이 아까보다 훨씬 진지했어.
너희 외삼촌 지금도 널 찾고 있다는 거 알아? 예. 그리고 그 사람 너희 엄마가 사망했다고 신고한 바로 그 사람이야.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나는 외삼촌이라고 불리던 사람을 어릴 적 단 한 번밖에 본 적이 없었어. 엄마가 사라지던 바로 그날 밤. 차가운 얼굴로 내 손을 잡고 보호소로 날 데려다 준 남자. 그 사람이 엄마의 죽음을 조작했다고?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얘긴 조금 더 조사하고 알려줄게. 하지만 내가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 경찰이 내게 작은 명함을 건넸어. 개인 번호와 함께 절대 혼자 다니지 말라는 말도 덧붙이며. 그날 밤 나는 경찰서 앞에 앉아 또다시 엄마 사진을 꺼냈어. 그리고 중얼거렸어. 엄마, 나 이제 진실 끝까지 쫓아갈 거야. 그 사람이 당신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다 밝혀낼 거야.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 그 미소가 이제는 너무 아프게 느껴졌다. 다음 날 나는 경찰에게 받은 명함을 쥔 채 구로구로 향했어. 엄마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다는 원룸 앞에 도착했을 땐 손끝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 여기 진짜 엄마가 있었던 거야?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중년의 여자가 문을 열었어. 누구세요? 여기 혹시 전에 오지윤 씨라는 분 안 사셨어요? 그 여자가 날 위아래로 훑더니 고개를 끄덕였어. 살았었지. 조용하고 말 없는 여자였어. 가끔 밤중에 혼잣말도 하고 근데 한 달쯤 전인가? 새벽에 짐도 없이 그냥 나갔어. 그 후로 연락도 없고. 혹시 누구 만나거나 쫓기거나 그런 느낌은 못 받으셨어요? 그 여자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 응. 어느 날 밤 이상한 남자 하나가 찾아왔어. 차림은 멀끔했는데 눈빛이 무서웠거든. 여기 살던 여자랑 어떤 사이냐고 집요하게 물어서 내가 모른다고 문 닫아버렸지.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어. 직감이 말해줬지. 외삼촌이다. 파출소로 돌아와 그 얘기를 하자 경찰도 고개를 끄덕였어. 그 남자 맞을 가능성 높아. 우린 지금 그 사람도 추적 중이야. 이름은 오민수. 너희 엄마 동생이자 법적 보호자였지. 근데 왜 엄마가 죽은 걸로 만들었어요? 그게 말이지, 우린 지금 보험 관련 정황을 잡고 있어. 내 엄마 앞으로 들어간 사망보험이 있었거든. 수령인이 외삼촌 이름이었고 이미 지급도 끝났어.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었어. 엄마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보험금까지 챙긴 거야?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경찰은 말없이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 복사된 사망진단서. 위조로 의심된다는 도장이 빨간 잉크로 찍혀 있었지. 우린 이걸 근거로 재수사에 들어간 상태야. 근데 이쯤에서 너한테 물어봐야 할 게 하나 있어. 혹시 네가 어릴 적 엄마랑 마지막으로 있었던 집 기억나? 나는 머리를 싸맸어. 사라지기 전 엄마가 날 두고 나갔던 그날 밤. 작은 반지하 방. 하늘색 커튼. 그리고 무릎에 앉혀서 엄마가 해주던 동요. 아주 흐릿했지만 손가락 사이로 스르륵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한 장면 한 장면이 떠오르기 시작했어. 기억나요. 창문이 작았고 앞엔 세탁기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벽에 곰 인형이 그려져 있었어요. 경찰은 빠르게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 좋아. 그 단서면 위치 추정 가능해. 혹시라도 그 집에 아직 엄마 흔적이 있을 수도 있어.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 그 순간 경찰서 안전화가 울렸어. 경찰이 수화기를 들자 곧장 얼굴빛이 변했어. 얘 뭐라고요? 지금요? 어디서요? 그는 황급히 수화기를 내려놓더니 나를 바라봤어. 지우야. 외삼촌 지금 파출소로 오고 있어. 네. 그 사람이 네가 나타났다는 걸 알았나 봐. 심장이 벌렁거렸어. 그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쪼그라드는 그 남자. 그 남자가 지금 이곳으로 온다고? 그리고 그때 문이 열렸다. 지우야? 기억 속보다 훨씬 늙어버린 얼굴. 하지만 그 음성만은 잊을 수 없었다. 오랜만이네. 지우야.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얘기 좀 하자. 지우야.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목소리, 어릴 적부터 귀에 딱 달라붙게 남아있던 그 낮고 무표정한 말투. 차가운 눈빛에 아무 감정도 없던 얼굴. 엄마가 마지막으로 사라지기 전 그 남자가 내 손을 잡고 보호소로 데려다 줄 때 딱 한마디 했었다. 내 엄마 안 돌아올 거야. 그 말이 나를 평생 잡고 흔들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날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왜 왔어요? 내가 이를 악물고 쏘아붙였을 때 그는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잔잔하게 웃더라.
네가 엄마 찾고 다닌다 해서. 나도 오래 묻어뒀던 일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정리? 그가 말하는 정리는 늘 무섭고 잔인한 말이었지. 어릴 적에도 그렇게 말하고는 엄마에게 폭언을 퍼부었었거든. 지우야, 네 엄마 너한테 다 말 안 했지? 그 여자가 왜 그렇게 사라졌는지, 왜 너를 두고 갔는지 나는 입술을 꾹 깨물었어. 저 사람 말에 흔들리면 안 된다. 다짐하면서도 심장이 이상하게 요동치더라고. 그 여자는 정상이 아니었어. 내가 봤어. 혼잣말하고 벽에다 소리치고 심지어는 너까지 다치게 하려던 적도 있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네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너 어릴 적 사고 난 거 기억 안 나지? 그때도 그 여자 때문에 나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 됐어요. 그딴 말 들으려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당신이 엄마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보험금 받은 거 그거면 충분히 형사처벌 감이에요. 그때 경찰이 끼어들었어. 오민수 씨, 당신 지금 진술 다 녹음되고 있습니다. 사망 신고와 보험금 수령, 위조된 진단서 관련해서 조사에 응해 주셔야겠습니다. 외삼촌 아니, 오민수는 순간 눈빛이 확 바뀌더니 비죽 웃으면서 말했어. 좋아. 다 털어놓을게. 근데 너희 엄마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 알아? 그 한마디에 모두가 숨을 멈췄어. 뭐라고요? 어디 있는진 나도 몰라. 근데 확실히 살아있어. 왜냐고? 그 여자 마지막에 나한테 이런 말을 남겼거든. 그는 천천히 마치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듯한 말투로 그 말을 내뱉었어. 내 딸한텐 절대 이 일 알려주지 마. 지우가 다치면 안 되니까.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터졌다. 엄마가 날 지키려고 그렇게 사라졌다고? 그 여자는 널 사랑했어. 그건 맞아. 하지만 동시에 너한텐 위험한 사람이기도 했어. 그걸 잊지 마. 그 말이 끝났을 때 경찰이 외삼촌을 데려갔어.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지만 그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 그리고 돌아서기 전 마지막으로 날 보며 이런 말을 남겼다. 너 꼭 엄마를 찾아. 그 여자 마지막으로 널 보고 싶어 했으니까. 외삼촌이 끌려간 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너무 많은 게 한꺼번에 몰려와서 엄마가 살아있다는 말도, 내가 위험했단 말도, 그 모든 게 내 속에서 소음처럼 겹쳐졌어. 그날 밤 파출소 숙직실에서 잠시 머물게 된 나는 오래된 장롱 위에 얹어둔 담요를 꺼내 덮고 누웠지만 잠은커녕 눈을 감는 것조차 버거웠다. 내 딸한텐 절대 이 일 알리지 마. 지우가 다치면 안 되니까. 엄마가 그렇게 말했단다. 그 말 속엔 분명 뭔가가 있었어. 단순한 실종도 단순한 정신병력도 아닌 그때 떠오른 게 있었어. 엄마가 사라지던 그날 밤. 사실 나는 그날 엄마가 나간 걸 직접 보진 않았어. 침대 위에서 졸다가 문 틈 사이로 작은 그림자를 봤었지. 그리고 속삭이는 소리. 두 사람의 목소리. 하나는 엄마였고 다른 하나는 낮고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 그만해요. 제발 지우는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 말이 기억났다. 내가 분명 들었어. 엄마가 누군가한테 지우는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엄마는 그날 갑자기 사라졌을까? 다음 날 아침 경찰에게 이 얘기를 꺼냈어. 혹시 제 말이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날 엄마가 어떤 남자랑 속삭이는 걸 들었어요. 목소리는 무서웠어요. 낮고 조용했는데 위협적이었어요. 경찰은 잠시 정적 끝에 조심스럽게 물었어. 혹시 그 남자 외삼촌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 모르겠어요. 그땐 어두웠고 문은 닫혀 있었고 근데 목소리 느낌은 외삼촌이랑 비슷하긴 했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 하나를 꺼냈어. 지우야. 사실 너희 엄마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전 한 번 실종 신고가 취소된 적 있어. 실종된 지 2주 만에 본인의 의지로 돌아왔다는 이유였는데 그때 엄마가 했던 말이 좀 이상했거든. 그는 오래된 수기 파일 하나를 보여줬어.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 딸을 지키기 위해 도망쳤어요. 저 사람들 다시 올 거예요. 2011년 서울 오정신병원 면담 기록 중 저 사람들이라니 복수형이에요? 그래. 이게 우리가 계속 미심쩍었던 이유야. 정신질환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누군가에게 쫓겼던 건지 증거가 없어서 방치됐지. 나는 그 종이를 꼭 쥐었어. 엄마가 무서워했던 건 단 한 사람이 아니었어. 사람들이었어. 그 순간 핸드폰으로 문자가 하나 왔어. 지우야, 오랜만이다. 나 지연이야. 혹시 너 내 엄마 찾고 있다면 연락 줘야 할 것 같아서. 지연이?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어. 엄마 얘기만 하면 말을 돌리던 그 친구. 뭐지 나는 손이 떨리면서도 곧바로 전화를 걸었어. 수신음이 2번 울리고 그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우야, 너 아직 몰랐구나. 사실 너희 엄마, 우리 엄마 알았어. 뭐라고?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같은 가정부였어. 어떤 집에서? 근데 그 집 그냥 집이 아니었어. 진짜 무서운 데였어. 그 순간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다. 지연아, 그 집 어디야? 지연아, 그 집 어디야? 그 질문에 지연이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거길 지금도 말하려면 숨이 막혀. 우리 엄마가 거기 다녀온 날엔 꼭 울었어. 이불을 입에 물고 새벽까지 울었거든. 나는 핸드폰을 귀에 바짝 붙였다. 귀에 바람 소리만 스쳐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긴장한 상태였으니까. 이름 말해줘. 지연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낮게 말했다. 서진가. 그 말 처음 듣는 이름인데도 어딘가 귀에 익은 느낌이었다. 뉴스에서 본 적 있었나? 아니면 엄마가 낮잠 자다 흘리던 말에서 들었었나? 지우야. 거긴 그냥 재벌이 아니야. 진짜 사람 하나쯤은 아무 소리도 없이 지워버릴 수 있는 집이야. 나는 그대로 의자에서 굳어버렸다. 너희 엄마가 그 집 사무 밑에서 일했었어. 지금으로 치면 이사장 부인이었나 아무튼 딱 3년. 근데 3년째 되는 날 갑자기 사라졌지. 엄마가 사라졌던 해랑 겹쳐. 맞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말했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사모가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집에 있던 CCTV까지 전부 내려버렸다고. 그게 언제였는데? 2011년 여름. 정확히 7월 12일. 너희 엄마 사라졌다는 날 맞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맞아. 그날이었어. 엄마가 금방 올게라고 말하고 나간 날. 지연아, 너 그 집 주소 알아? 지연이는 숨을 들이켰다. 알지만 진짜 조심해야 돼. 지금도 그 집은 사람 얼굴 하나쯤은 바꾸는 건 일도 아니야. 너희 엄마 아마 그날 뭔가 본 거야. 그리고 도망친 거지.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멍한 상태로 경찰에게로 향했어. 이제 말해야 할 때였다. 형사님, 저 엄마가 일하던 집 찾은 것 같아요. 재벌가예요. 이름은 서진가. 경찰은 놀라 눈을 치켜떴어. 서진? 그쪽은 예전에 부동산 투기 부패 사건으로 한번 수사 들어간 적이 있어. 근데 전부 무혐의로 끝났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 집에 무언가 있어요. 엄마가 그 집에서 뭘 받고 그래서 사라졌고 외삼촌도 그 집이랑 연결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형사님이 서랍을 뒤적이다가 작은 갈색 파일 하나를 꺼냈어. 지우야. 이건 아직 확인 안 된 자료지만 내 엄마가 마지막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남긴 메모야. 해독이 어려워서 그냥 보관만 하고 있었는데 나는 파일을 열었고 거기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 서진가. 지하실. B. 증거. 윤희를 찾아야 해. 윤희?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그게 누구지?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정확히는 몰라. 근데 너희 엄마가 남긴 유일한 실마리야. 지하실, 피, 증거 이건 그 집 안에 뭔가 있다는 얘기야. 나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어. 그 집 엄마가 감추고 싶었던 진실이 있는 그 집으로 나 결국 가야겠구나 싶었지. 저 들어가 볼게요. 혼자라도. 그 말을 꺼낸 건 며칠 후였어. 지연이한테 받은 주소를 들고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서 도착한 곳. 서울 외곽 고즈넉한 언덕 너머 검은 대문 하나가 홀로 떡 버티고 서 있었어. 서진가. 아무 간판도 없고 초인종도 없었지만 철문을 마주한 순간 내 발바닥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어. 그 집은 기이하게 조용했어.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말 그 집만 시간을 멈춘 듯한 느낌이었지. 나는 담 옆 풀숲 사이로 돌아 들어가 측면 문이 열리는지 조심스레 손잡이를 돌려봤어. 철컥. 열렸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쉽게. 집안은 음침했어. 햇빛 하나 안 드는 구조에 한기와 먼지가 뒤섞인 공기. 그리고 오래된 장식장 위에 이름 모를 사람들의 가족 사진이 빼곡히 놓여 있었어. 지우야. 문득 뒤에서 누가 내 이름을 불렀다. 심장이 떨어질 뻔했어. 그 목소리는 지연이었다. 너 왜 여기까지 왔어? 혼자 보낼 수가 없었어. 우리 엄마도 이 집 다녀간 뒤로 사람이 바뀌었거든. 진짜 여긴 사람 먹는 집이야.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
그리고 메모의 단어를 떠올렸지. 지하실. 비. 증거. 윤희. 지하실 이 집 지하 있어? 지연은 입술을 깨물더니 문득 계단 아래를 가리켰어. 응. 사람들 몰래 쓰던 출입문이 있어. 우리 엄마가 그때 말했어. 사모가 밤마다 거길 들락거렸다고. 나는 핸드폰 불빛을 켜고 지연을 따라 계단을 내려갔어. 한참을 내려간 끝에 녹슨 철문 하나가 나타났어. 낡은 자물쇠는 이미 고장나 있었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을 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먼지구름이 일었지. 안은 생각보다 넓었고 벽면에는 촬영 장비처럼 보이는 물건들과 파일 뭉치가 잔뜩 쌓여 있었어. 그중 하나의 상자 위 빽빽하게 적힌 노트 한 권을 발견했어. 나는 조심스레 펼쳤지. 2011년 7월 12일. 오윤정 도망시도. 윤희 강제 격리 중. 보관 기록 확인 필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윤희 엄마가 찾으려던 이름. 그리고 그날 도망쳤다는 기록. 지우야 여기 뭐야, 진짜 뭐야. 이거. 지연이 입을 틀어막았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더 넘겼어. 서진과 내부 인원외 유출 금지. 피해자 사진 기록 보관함 A. 그 옆에 어라고 적힌 철제 캐비닛. 나는 손을 뻗었고 노란 봉투 하나를 열었을 때 그 안엔 엄마 사진. 눈가 멍든 채 의자에 묶여있는 모습의 엄마. 엄마. 지연이 옆에서 울음을 삼켰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 이게 진실이야? 이게 엄마가 숨기려 했던 거야? 그 순간 철문 너머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야, 누구 있어? 남자 목소리. 2명. 무겁고 거친 발걸음. 지연과 나는 동시에 눈을 마주쳤다. 도망쳐야 해. 도망쳐야 해. 지연의 속삭임과 동시에 우린 숨도 못 쉰 채 지하실 다른 쪽 문으로 몸을 날렸어. 발밑은 축축했고 고무장갑 하나가 구석에 뒹굴고 있었어. 비명도 욕설도 숨소리도 못 내고 그저 서로의 손만 꼭 붙잡은 채 숨통 트일 구멍을 찾아 뛰었지. 야, 거기 누구야? 뒤쪽 철문이 쾅 열리며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순간 지연이 내 손을 잡고 낮게 외쳤어. 저기 창고 뒤쪽 문. 우리 엄마가 거기로 빠져나왔다고 했어. 우리는 벽을 따라 달렸고 그 어둠 속에서 작은 문 하나가 보였어. 녹이 쓴 손잡이. 하지만 다행히 열렸다. 문을 박차고 나가자 좁은 복도 같은 통로가 이어졌고 그 끝은 작은 마당 그리고 뒤쪽 언덕이었어. 얼른. 풀숲을 헤치고 언덕을 올라 도로로 튀어나갔을 땐 다리가 후들거리고 머리가 핑 돌았어. 그 집을 빠져나온 순간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지연아, 우리 진짜 봐버린 거야. 엄마가 있었던 그곳. 그 사람들이 했던 짓들. 지우야, 이거 경찰에 넘겨야 해. 당장. 우리는 달려서 가까운 지구대로 향했고 숨도 고르기 전에 파일이며 노트를 꺼내 경찰에게 내밀었어. 형사들은 놀란 얼굴로 자료를 훑었고 사진을 보는 순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중 한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 자료는 즉시 본청 수사팀으로 이첩할게요. 서진과 내부 조사도 다시 들어가야겠네요. 그리고 그가 나를 똑바로 보며 조심스레 말했다. 지우야. 이름 윤희 기억하지? 지금 내 엄마 행적 추적하면서 동시에 그 이름도 조회하고 있었는데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찾았어요? 응. 서진과 사모와 오윤정 씨 사이에 1979년 출생으로 신고된 여자아이 하나가 있어. 입양 기록도 없고 주민번호도 폐기됐고 하지만 형사는 내게 파일 하나를 내밀었다. 윤희 과거 실종된 여성. 1989년 서울 모처 고아원으로 잠시 보호 후 신고자 미상 상태에서 사라짐. 엄마가 찾던 이름이었어요. 윤희가 누구냐고 그 메모에 남겼었어요. 우리는 이 윤희가 내 엄마의 친동생일 가능성을 보고 있어. 네. 내 외삼촌 오민수. 그 사람 오윤정 씨와는 법적 남매지만 입양 관계야. 그렇다면 윤희는 오윤정 씨의 진짜 여동생일 수 있어. 순간 머리가 핑 돌았다. 지우야. 어쩌면 너희 엄마는 그 집에서 벌어진 윤희와 관련된 일을 목격하고 진실을 파헤치려 했던 걸지도 몰라. 그 말은 내 온몸을 찢는 칼 같았어. 엄마가 그렇게까지 해서 숨기고 싶었던 이유. 그리고 그 집이 죽은 자와 지워진 자를 만들어낸 이유. 그 중심에 윤희라는 이름의 여자가 있었다. 윤희가 엄마 여동생이었다고요? 그 말이 아직도 귓가를 떠나질 않았어. 사라졌다는 이름, 엄마가 메모에까지 남기며 찾으려 했던 사람. 근데 그게 우리 집안 사람이었다고?
경찰은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갔고 며칠 후 나에게 연락이 왔어. 지우 씨, 윤이라는 여성 서울 인근의 한 요양병원에서 최근까지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름은 윤이가 아닌 박인경으로 돼 있었고요. 지금도 거기 계세요? 그게 한 달 전에 보호자가 와서 퇴원시키고 그 이후 행방이 묘연합니다. 또 사라진 거야. 엄마도, 윤희 이모도. 모두 어떤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듯 사라졌고 지금은 다시 증발해버렸어. 나는 경찰이 제공한 자료를 받아들고 그 요양병원으로 향했어. 낡은 병원, 하얀 벽, 창가에 놓인 조그만 화분 하나. 여기 예전에 박인경 씨 있었던 병동 맞나요? 간호사는 잠깐 나를 쳐다보더니 조심스레 끄덕였어. 네, 그분 눈빛이 좀 슬펐죠. 말도 거의 안 하시고 항상 누굴 기다리는 눈빛이었어요. 기다린다니요? 네. 윤정이 오면 나 집에 갈 수 있어요. 자꾸 그러셨어요. 윤정지우 씨 어머니 맞죠?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릴 뻔했어. 엄마도 윤희 이모도 서로를 잊지 않고 있었어. 하지만 그걸 막아온 게 있었다. 그분 퇴원하실 때 보호자가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 저희도 좀 이상했는데 보호자 서명한 사람이 신분증 없이 와서 그냥 서진재단이라고만 말했어요. 서진. 또 그 이름. 나는 곧장 경찰에 이 내용을 전달했고 며칠 뒤 형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어. 지우야. 윤희 씨 찾았어. 하지만 지금 위급해. 그날 밤. 나는 경찰과 함께 서울 외곽의 한 개인 요양소로 향했어. 주변은 어둡고 정식 시설이 아닌 듯 간판도 없는 작은 건물이었지. 안으로 들어가자 침대에 누운 마르고 창백한 여인이 있었어.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조심스럽게 그 곁으로 다가갔어. 윤희 이모 맞죠? 그 여인이 아주 천천히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이 내 얼굴을 더듬다가 어느 순간 멈췄어. 그리고 아주 작게, 정말 아주 작게 말했다. 지우야? 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 엄마와 닮은 목소리. 하지만 한없이 약해진 존재. 나예요, 지우예요, 엄마 찾으러 왔어요. 윤희 이모는 눈물 한 줄기를 흘리더니 작은 손을 내 얼굴 위로 올렸어. 윤정이 끝까지 너 걱정했어. 그 아이 널 지키려다 그 집에서 그때 이모는 숨을 들이마시며 말을 잇지 못했어.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고 나는 그 손을 꽉 잡은 채 중얼거렸어.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그 집 다 드러날 거예요. 엄마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이모가 마지막 힘을 짜내듯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내 손에 쥐어줬어. 윤정이 남긴 거야. 노랗게 바랜 종이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어. 지우야. 너만은 끝까지 진실을 알게 되길 바란다. 그게 내가 살아있는 이유야. 나는 울면서 그 종이를 가슴에 껴안았어. 그제야 알 것 같았다. 엄마가 왜 그렇게 숨고 도망치고 버텨야 했는지. 종이를 쥔 손이 달달 떨렸다. 이건 단순한 쪽지가 아니었어. 엄마의 마지막 말, 그녀가 내게 전하고자 했던 단 하나의 진심. 진실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이 마음속에 돌처럼 내려앉았다. 경찰은 윤희 이모가 알려준 요양소에서 추가로 확보한 몇 개의 메모와 낡은 소지품을 수거했고 그 안에서 가장 결정적인 단서 하나가 나왔다. 바로 엄마의 필체로 쓰인 주소. 거긴 서울 강동구 외곽에 있는 오래된 찻집이었다. 찻집? 경찰도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곳이 엄마가 자주 다녔던 장소라는 것, 그리고 윤희 이모에게 몰래 편지를 보냈던 장소라는 게 확인됐지. 나는 그날 오후 그 주소를 들고 찻집을 찾아갔어. 낡은 간판, 자그마한 정원, 그리고 연보라색 발 앞치마를 두른 중년 여자가 조용히 나를 맞아줬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혹시 여기서 오윤정이라는 이름의 여자가 다녀간 적 있나요? 그 여자의 눈이 잠시 흔들렸어.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지. 따라오실래요? 작은 문을 열고 찻집 뒷마당으로 향했다. 그리고 좁은 통로 끝에 또 다른 문이 하나 더 있었다. 그 문을 열자 그 안에는 작은 다실, 그리고 그 안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어. 등만 봐도 알겠더라. 그건 엄마였다. 엄마. 그 말이 튀어나온 순간 그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말이 안 됐다. 나는 입을 틀어막았어. 살아있었다. 정말 살아있었어. 더 늙고 더 마르고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때 그 엄마 내 앞에서 금방 올게라고 말하던 그 눈빛 그대로였다. 지우야? 엄마가 내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 나는 그대로 달려가 엄마 품에 안겼다.
엄마 왜 그랬어? 왜 나 혼자 두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널 그렇게까지 두고 싶지 않았어. 엄마는 엉엉 울었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손등으로 내 뺨을 문지르며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 그 집에서 내가 본 걸 말할 수 없었어. 윤희도 나도 그 집에서 그냥 지워질 뻔했어. 그래서 널 지켜야 했어. 넌 지우야. 넌 내가 가진 전부였어. 나는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울었어. 진실이 뭐든 상관없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원하던 건 그저 엄마의 체온, 살아있는 그 목소리였으니까.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엄마는 내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어. 지우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 범벅 속에서도 분명히 말했어. 응. 이제야 정말 엄마 찾았으니까. 엄마와 다시 만난 후 나는 매일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기쁨이 무너지기도 하고 미움이 무너지기도 했지. 무엇보다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조용히 천천히 날 찢고 있었어. 하지만 무너지는 건 나만이 아니었지. 경찰은 엄마가 제공한 증언, 그리고 지하실에서 수거된 물증, 윤희 이모의 진술, 거기에 내가 확보했던 사진과 기록까지 모아 서진가를 정식으로 수사 착수했어. 그리고 마침내 뉴스가 터졌다. 서진가 재단, 비자금 조성 및 불법 사망보험 의혹 과거 직원 실종 사건과 연루 가능성 조사 중 그 순간을 난 TV 앞에 앉아 엄마 손을 꼭 잡고 봤어. 봐, 엄마. 이제 다 드러나. 엄마는 미묘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어. 말없이 아주 오래. 그러다 조용히 중얼거렸지. 저 집은 처음부터 사람을 숫자로만 봤어. 나도 윤희도 그냥 손익이었을 뿐이야. 조사는 빠르게 진행됐어. 윤희 이모가 사라졌던 기록도 그녀가 정신병원에 보내졌던 기록도 전부 드러났고 무혐의 처리됐던 과거 사건들도 다시 수사에 들어갔지.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건 엄마가 숨겨뒀던 또 다른 증거였다. 이거 내 아빠가 남긴 거야. 엄마는 낡은 USB 하나를 내게 건넸다. 아빠요? 나는 멍하게 물었어.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 너 태어나기도 전 내 아빠가 그 집 내부에서 일했었어.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지. 그 사람도 뭔가 알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걸 몰래 남겨놨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 화면에는 오래된 CCTV 영상이 재생됐어. 그리고 그 안에는 어두운 지하실, 묶여있는 사람, 울고 있는 윤희 이모, 그리고 서진과 관계자들의 얼굴이 뚜렷하게 찍혀 있었지. 이건 완전히 끝장이다. 형사는 그 자료를 보며 중얼거렸고 다음 날부터 수사는 전방위로 확대됐어. 서진가의 회장은 도피 시도 중 공항에서 체포됐고 사모는 별장 압수수색 중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쓰러졌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오랜 시간 침묵 위에 쌓였던 성이 돌 하나하나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 지우야. 엄마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너 없었으면 난 평생 숨어 살았을 거야. 너 없었으면 윤희도 못 찾았을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어.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엄마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는 그냥 엄마를 믿고 싶었을 뿐이야. 엄마는 그 말에 울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 눈물은 아마도 지난 17년 동안 단 한 방울도 흘리지 못한 눈물이었겠지. 서진가는 해체됐다. 오만했던 이름은 하루아침에 부패와 조작의 대명사가 되었고 뉴스는 매일같이 새로 드러나는 추악한 진실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런 뉴스보다 내게 더 소중했던 건 침묵 끝에 맞이한 엄마와의 일상이었다. 엄마, 오늘은 감자탕 먹자. 그거 너 어릴 적에 싫어했잖아. 그땐 엄마 없이 먹어서 그랬나 봐. 우린 작은 원룸에 살았지만 내 방도 없고 붙박이장 하나 없는 집이었지만 그 집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어. 윤희 이모는 보호시설에서 회복 중이었다. 말수가 여전히 적었지만 이따금 나를 보며 웃어주었다. 그 웃음은 내가 어떤 설명을 붙일 수 없을 만큼 뭉클했지. 나는 형사에게 편지를 썼다. 수사 도중 나를 믿고 도와줬던 고마움, 그리고 내가 약속하고 싶었던 새로운 삶에 대해. 이제 저는 누군가의 이름에 기대지 않고 제 이름으로 살아보려 합니다. 더는 지워지거나 숨겨지거나 버려지지 않으려 해요. 엄마가 그토록 숨기고 지켜온 진실을 이제 제가 이어가려 해요. 나는 엄마의 딸이다. 누구의 조카도 누구의 피해자도 아니고 누구의 가엾은 아이도 아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 걸었던 시간. 윤희 이모가 감내했던 그 어둠. 이제는 내가 그 빛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세 식구가 모여 아주 작은 가게 하나를 차렸다. 찻집, 엄마가 마지막으로 숨었던 그 장소처럼 조용하고 따뜻한 곳.
그리고 입구에 이렇게 적었다. 오윤정 앤드 지우 앤드 윤이 세 여자의 찻집 매일 새로운 사람이 찾아오고 우리의 차를 마시며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다. 누구는 울고 누구는 웃고 누구는 말없이 우리 손을 꼭 잡고 가기도 한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린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있어 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